아침에 눈 뜰 때 눈곱 같은 찌꺼기가 있어서 불편하신 적, 요즘처럼 선풍기나 에어컨 틀 때 바람이 눈에 닿아서 눈이 너무 건조하신 적, 유독 눈꺼풀에 다래끼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가 눈을 좀 감고 있거나 손으로 문질러서 따뜻하게 해주면 좀 편안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약국에 오셔서 인공 눈물 찾으시거나 눈 영양제나 루테인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건조해서요. 눈물이 자꾸 흘러서요. 아침마다 눈곱 시켰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루테인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드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유와 진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테인 같은 영양제나 인공 눈물이 왜 정답이 아닌지 알려면 우리 눈이 어떻게 촉촉함을 유지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은 건조해지지 않도록 크게 세 개의 층이 눈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겉에서부터 기름층, 수분층, 점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눈물이 금방 마르고 상처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서 모래가 굴러가는 느낌이라던가 뻑뻑한 느낌, 심하면 눈 통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일 겉에 있는 기름층입니다. 우리 눈에 기름층이 없다면 수분이 있는 수분층이 바로 노출되면서 눈물이 빠르게 증발을 할 거예요.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기름층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층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눈을 잘 안 깜빡거린다거나 속눈썹이나 아이라인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눈을 자주 비비거나 하면서 눈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마이봄샘이 막혀버립니다. 막힌 마이봄샘에서는 기름이 못 나오니까 눈물이 있는 수분층은 순식간에 증발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구가 건조해지는 거고 또 막힌 마이봄샘에서는 기름이 잘 흐르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래끼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이봄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컴퓨터, 스마트폰, 운전처럼 오래 집중할 때 심해지시는 분들,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선풍기들의 바람을 맞으면 빠르게 불편해지시는 분들, 시야가 순간적으로 뿌옇다가 몇 번 깜빡이면 다시 선명해지시는 분들, 속눈썹 주변에 찌꺼기가 자주 끼시고 아침에 특히 심하신 분들, 눈꺼풀에 다래끼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 이런 증상들이 온찜질을 하면 일시적으로 편해지시는 분들, 이럴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게 인공 눈물이죠. 넣으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이 인공 눈물의 문제점이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뻑뻑해지게 되고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나니까 불편할 때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쓰실 때는 렌즈 유무나 보존제 유무, 일회용이나 다회용을 따져서 약사님과 상담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저라면 그냥 보존제 안 들어간 하나씩 뜯어 쓰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꼭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안구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가뭄이 든 땅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 든 땅에 물뿌리개를 뿌린다고 가뭄이 해결되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작물이 자라려면 물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주변에 강이나 호수 같은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도록 수로를 뚫어줘야 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눈물은 여기서 물뿌리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눈에서 눈물을 증발을 막아줄 질 좋은 기름이 마이봄샘으로부터 계속 공급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이봄샘이 잘 기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눈을 온찜질 해주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눈을 데워서 거기에 굳어버린 나쁜 기름을 녹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터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터준 길로 아주 질 좋은 기름이 흘러나오게 좋은 기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오메가3를 드셔야 하고요. 이 기전으로 인해서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효과 있는 영양제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메가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 고르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눈에 좋다고 하니까 식물성 오메가3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망막이나 시력같이 기본적인 눈 건강에는 DH가 많이 함유된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구건조증이나 마이봄샘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발 과다형 안구건조증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그냥 일반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하루에 2000에서 3000ml 정도를 2달에서 3달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한 알에 1000ml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2알에서 3알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나눠서 드시는 게 힘드시면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에 2알이나 3알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가 워낙 제품 종류도 많고 봐야 하는 기준도 많아서 직접 찾아서 고르기는 힘드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기준만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의 형태인데요. 오메가3는 형태에 따라서 흡수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흡수율이 떨어지는 이 E폼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RTG라고 써져 있는 오메가3만 확인하고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함량입니다. 우선 한 알당 EPA 더하기 DH의 함량이 1000ml 정도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가다 알약 크기가 작다고 홍보하는 오메가3가 있는데 이런 오메가3는 한 알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한 알당 함량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도입니다. 함량뿐만 아니라 순도가 왜 중요하냐면 오메가3는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 때 다른 지질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오메가3가 아닌 다른 지질 성분이 많으면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함량 중에서 EPA와 DH의 합이 75에서 80% 정도 되는 고순도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원료사인데요. 오메가3는 원료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GC 리버, KD 파마, 폴라리스, DSM, 알래스카 오메가. 이 5가지 원료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검증이 많이 된 원료사니까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포스 마크입니다. 오메가3는 3패가 된 걸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아이포스는 라벨에 표시된 함량과 오메가3 함량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산패도 등을 측정해서 품질을 보증해주는 기관입니다. 식약처보다도 더 많은 품목을 보기 때문에 아이포스 마크가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아이포스 마크가 제품 겉면에 있는 게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품 설명에는 이 마크가 있는데 제품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료는 아이포스 인증을 받은 좋은 원료를 쓴 건 맞는데 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드시고 있는 제품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제품을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